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마감 시황이 나올 텐데요. 오늘 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참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장을 펼쳤습니다. 간밤 벤버냉킹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 양적 완화 축소 시간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즉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시장을 달래주는 발언해주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상승 흐름이 보였지만 우리 증시에는 이런 미국발 훈풍은 오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중 상승 반전되기도 했지만 이내 또다시 밀리고 말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입니다. 3포인트 소폭의 하락 흐름 187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전일 6거래일 만이었죠.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오늘은 매도 공세량이 조금 더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47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그러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 이 지수의 상승을 도모해보려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500억 원, 기관 쪽에서 8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나 소폭의 상승 흐름이 조금 나타나기는 했지만 역시나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코스피 대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 장시가가 장중 고가였는데요. 장중 잠깐 하락 반전되기도 했지만 이 개인과 기관의 이 수급을 바탕으로 강보합권은 유지해 갔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이 0.3포인트의 상승 흐름 54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코스피와 같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늘 매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141억 원의 매도세 보이며 지수를 하락시키는데 주도 역할을 했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개인이 33억 원, 특히나 기관 쪽에서 13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소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시아 통화와 전반적으로 동조화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전일과 전전일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던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 소폭의 하락 흐름, 주말을 앞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역시 하락 압력을 가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4원 80전의 하락 흐름, 1121원 5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도 밀리더니 오늘도 1%대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127만 원까지 밀렸네요. 127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빨간불 켜는 쪽은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 기아차 역시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은 지켜내나 싶었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약세 흐름입니다. 6만 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IT 쪽 흐름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도 밀립니다. 2%대 낙폭 보이며 28,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한국전력이 약세 흐름, 삼성전자와 밀리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밀립니다. 2%대 낙폭, 주당 오늘 2만 1,000원씩 밀렸고요. SK텔레콤 역시 1%의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SK텔레콤 22만 1,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오늘 2%대의 상승입니다. 5만 400원으로 5만 원권 다시 재진입했고요. 파라다이스 전일에도 이 카지노 쪽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강보합권 23,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CJ 오쇼핑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소폭이나마 밀립니다. 오늘 CJ 오쇼핑은 34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 아무래도 이 3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1.7%대의 상승 흐름, 오늘 서울반도체 36,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앞서 GS홈쇼핑 역시나 오늘 밀립니다. 홈쇼핑 쪽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인데요. 오늘 2%에 가까운 낙폭 보이며 23만 9,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E&M 전일에는 신고가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이 굉장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반락합니다. 약세 흐름 43,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다음이 2%, SFA가 2%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쪽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온 가운데 전반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밀렸고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1.3%대의 하락 흐름 26,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역시 2%의 낙폭, 삼성전기와 삼성테크윈 역시 1% 안팎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봅니다. 이 유로존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는가 싶은데요. 자, 오늘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 1%, 삼성중공업 역시 1% 상승세가 좋았고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진중공업입니다. 6%대의 급등 흐름, 오늘 12,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유주 살펴봅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GS가 1%, SOL이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립니다. 강보합권, SK이노베이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풍력주들 이번 주 연일 상승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쪽과 반면 또 밀리는 쪽이 있습니다. 역시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현 BM의 경우 오늘도 8%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3,38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현진 소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옵니다. 2%대 낙폭 5,0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태용과 성광밴드는 2% 내외의 상승 흐름. 반면 밀리는 쪽은 유니슨입니다. 약세 흐름 보이며 5,12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살펴봅니다. 역시나 태양광주 역시 이번 주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태양광 쪽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 쪽에 최근 호재 소식이 참 많은데 오늘도 이 중국 쪽에서 호재성 소식이 들어옵니다. 중국 반덤핑 관세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들어왔는데요. OCI가 4%, OCI의 경우 오늘 시가가 상한가였는데 상승폭이 다소 많이 축소되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넥솔론이 7%, 이어서 오성 LST 오늘 14% 역시나 상한가 6거래일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한 관련주 살펴봅니다. 먼저 태양부터 흐름 짚어봅니다. 오늘 태양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8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정도 증가했다라고 공시했는데요. 12%대의 급등 흐름 7,1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전산업개발 살펴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오늘 10%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강하게 키웁니다. 한전산업개발은 2분기 당기순이익이 7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한전산업 4,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금호산업 살펴봅니다.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금호산업의 경우 3,300억 원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금호산업 오늘 역시 상한가입니다. 주당 1,750원 올라 13,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액터즈 소프트 살펴봅니다. 이 밀리언하서라는 게임이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결국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칩니다. 오늘 액터즈 소프트 69,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리아나 살펴봅니다. 이 코리아나 화장품이 큐캐피탈 인수설에 오늘 두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코리아나가 6%대의 상승세에 주당 125원 오릅니다. 2,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일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일이던가요? 21일 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베 정권이 좀 압승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민당이 만약에 굉장히 큰 차이로 압승을 거둘 경우에는 아베노믹스 정책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직결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베 정권의 압승이 압승할 경우에 아베노믹스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런지 그 분석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아베노믹스에 대한 자민당의 정책 의지와 일본 국민의 지지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민당과 국명당의 연립 정권은 이미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의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할 경우에 아베 총리의 임기가 차기 참의원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2016년까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퇴임했던 지난 2006년 이후 작년 12월까지 약 6년간 총리가 6명이 교체가 되었는데요. 평균 재임 기간이 약 1년이었던 지난 총리들과 달리 현 아베 내각은 2016년까지 안정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역대 총리들이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데 반해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 자민당, 국명당, 연립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서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 3대 정책은 재정 지출 확대, 양적 완화 확대, 장기 성장 전략인데요. 아베 총리는 특히 양적 완화 확대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 이후에 엔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베 정권이 압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16년까지 앞으로 이제 3년 정도도 연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본의 이제 정부 선거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참의원은 이 3년 단위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242명의 참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절반씩을 나눠가지고 3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할 경우에는 3년 후인 2016년까지는 참의원에서 그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죠. 중의원은 이제 4년인데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2016년까지는 과반수 의석이 유지가 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5월 22일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을 언급을 하면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베노믹스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이 아베노믹스 정책 의지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도 아베노믹스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베노믹스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일본 국채가 다시 반등을 하고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 생산은 2013년 들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조업 중심인 산업 생산과 함께 서비스업 중심인 3차 산업 활동 지수도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 생산과 달리 수출은 그동안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이 달러 표시 수출 단가를 낮추게 되고 이렇게 가격이 낮아지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마지막 단계인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부채 비율이 높아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이 가시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아베노믹스 실패 시나리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본 경제 지표 회복은 아베노믹스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엔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약세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참의원 선거와 맞물려서 엔화 약세가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미국의 출구 전략 모두가 엔화에게는 약세 요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출구 전략 때문에 최근 이머징 시장이 금융 불안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엔화의 약세 흐름이 약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 이후에 크게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6월 들어서는 안정을 찾았는데요. 이머징 국가의 수출 부진은 하지만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생산 활동도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머징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머징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약세 폭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엔화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경우에 더더군다나 이제 약세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경우에 우리 국내 수출업종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1위부터 4위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정유 제품, 승용차, 전자, 직접 회로, 선박인데요. 이들이 일본의 10대 수출 품목과 중복이 됩니다. 또 한국 수출의 7위와 8위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과 한식 탄화수소 역시 일본 10대 수출 품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엔화 약세와 그에 따른 일본의 수출 단가 인하가 한국 수출의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직까지는 엔화 약세에 따른 한국의 수출 위축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본의 수출 단가 인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원화도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출구 전략에 따른 이머징 국가들의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에서도 달러화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는 중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차처럼 일본과 경합하는 업종의 경우 안정적인 실적, 원화 약세, 선진국 실물 수요 회복과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참의원 선거 이후에 엔화 약세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치러질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이수정 연구원, 한국투자증권의 이수정 연구원과 함께 향후 시장에 미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은 시장이 양시장 모두 음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외인들 매도에 의해서 음봉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바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지를 좀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시각은 추가적인 어떤 반등에 대한 1900선 초반, 1920포인트까지의 반등에 대한 시각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음봉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마 장중에 좀 지루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반등을 위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있는 일본에서의 선거 부분, 이 부분과도 연관을 좀 지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까지는 그대로 그 시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오늘은 좀 관망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1,300억대. 전기전자 쪽이 좀 집중돼서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매도세가 오늘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운수장비 쪽에 대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 자동차와 조선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그 외에 나머지는 뭐 큰 특징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기관의 매수에 저가 매수에 의한 이런 반등과 그리고 최근에 지금 연기금 쪽에서의 그런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면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추가 반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잘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업종별 움직임과 좀 연관을 해서 추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만도하고요. 그다음에 OCI,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뭐 눈에 띄는 종목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현재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업체와의 거래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매출의 비중에서 전장제품화 이런 부분이 비중이 좀 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고요. 그러한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의 좀 모멘텀도 주가의 상승에 이유가 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현재 만도 같은 경우는 기관이 상당히 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연기금과 투신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사실 한 달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한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뚫어주는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쪽이 가장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선거 이후에 엔화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변동성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흐름을 좀 보자면 추후에 뭐 크게 하방으로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OCI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뭐 강하게 갭상승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 쪽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구간이 돼버린 거죠. 단기간에 변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차별적인 반덤핑 과세를 결정을 하게 됐죠.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과세 부분은 상당히 작게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저런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동사들이 현재 지금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한 다른 태양광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케미칼이라든가 OCI 또 오늘 또 변동성을 줬던 뭐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현 구간에서 물론 더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차트상으로 좀 음봉이 나타났지만 수급을 좀 확인해보면 역시 기관의 매수가 오늘도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아마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그러한 패턴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약간의 뭐 한 이틀 정도에 또 다시 조정 구간이 나타난다면 뭐 한번 반등을 다시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딩은 가능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트레이딩을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다 사그러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안정화된 이후에 그때 이제 새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장기 표선이 지금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뚫어주고 나서 이 장기 표선 위에 안착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기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BNG 스틸인데요. 오늘 현대 BNG 스틸이 신고가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현재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업종이 좋아지게 된다면 조선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추후에 연결해서 좋아질 쪽은 이제 철강 쪽이 되겠죠. 철강 쪽에 대해서도 조선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 이후에 더 먼저 만약 선점하는 관점에서는 철강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게 좀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자동차 부품 사업의 호조 부분을 그로 인한 양호한 실적 부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철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강 사업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도 지금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현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업황의 그러한 흐름 사이클을 봤을 때도 투자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이렇게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만도, OCI, 현대 BNG 스틸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1900선의 도달 여부를 주목하자, 변동폭이 큰 대형들, 그리고 종목은 호텔 신라를 꼽으셨고요. 정종욱 대리는 분할 매수를 이야기합니다. 연기금 매수 종목에 집중을 하자고 하고요. KG 이니시스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자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가 1900선에 도달하는지 그 여부를 주목하자고 하십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엊그제 이제 1900 부근까지 이제 가는 모습 보이다가 뭐 종가상으로 이제 밀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6월 달에 2000포인트에서 1800을 깨는 순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언제 나왔냐면은 작년 2012년 4월 달에 그런 양상이 나왔는데, 일단 그래프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요 구간이 되겠죠. 2012년 4월 달에 2000포인트에서 순식간에 그냥 한 2주 만에 그냥 1800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800이. 그러면은 지금 이 양상을 잘 봐야 되는 게, 이때 같은 경우는 그게 있었죠. 스페인 해가지고 프랑스, 이탈리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서유럽 쪽에 난리가 난다 해가지고 국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부도 직전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20에 대한 어떤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때 장세가 이때 급락 장세였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서 시장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Q3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살아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유럽 같은 경우도 조용히 그냥 무난하게 이제 해결이 이제 되는 쪽으로 이제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가 이제 4월 달에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된 이제 상황인데, 그때랑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6월 초반에 요 구간이죠. 2000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빠져내려 버렸죠. 그러면서 반등이 들어가는데 1900 언저리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12년 4월 때도 2000에서 수직으로 빠져가지고 반등폭이 1900선 언저리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은 요 구간에 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렸죠. 한 달 정도. 그러면은 요 구간에 있어가지고는 N자로 꺾는데 한 달 정도 걸렸죠. 그러면은 다음 파동에 있어가지고는 요 내리막 파동이 좀 무섭다는 거죠. 이 파동도 폭이 100포인트입니다. 이 파동이 대략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폭이 또 이 궤적으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요 빠지는 선을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오늘 또 밀렸는데, 지난번 첫 번째 130만원 깨지고 내려갈 때가 124만원 찍고 135를 찍었습니다. 반등 들어가서. 그럼 다시 두 번째가 빠졌을 때가 120만 9천원가 찍었죠. 그러면은 1차 124만원 내지 다시 2차 120만 9천원 정도 이게 빠지는 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가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찍어야 될지, 아니면 더 아래쪽을 더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분할로 갈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1900선에서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1900선 때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나마 이 1900선에서 뚫고 나가는 여건들이 많이 있죠. 왜?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은 얘네들 뚫고 나갔죠. 다우지수 보시게 되면은 좀 차트가 안 나오는데,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팍 나가는 모습은 아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포개된 어떤 옆으로 긴다든지 아니면 밀린다든지 하는 양상이 또 저번에 여거 갭도 불안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버냉키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어떤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선을 5일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못 뻗어나가면은 5일선에서 이제 같이 물려가든지 밀려버리겠죠. 마이너스 조금만 나오면 음봉 나오면 이제 5일선 깨지는 모습 나오죠. 왜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독일도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수급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에 특히 미국 시장이 강세로 가면은 수급에서도 거기 뱅가드 펀드 쪽도 많이 다 청산이 됐는데 청산이 덜 된 느낌이다. 이상하게 보게 되면은 아예 또 외국인 수급이 글로벌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도 우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삼성전자 쪽이 매도 우위가 많은데 종목별로 대형주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매수 들어가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연일 매수 들어가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 몇 개 빼고는 샀다 팔았다 기복이 심한 게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도 어느 한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종목 사고 어떤 종목 팔면서 날짜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서가지고 주도주가 없다는 거죠. 주도주가 없이 나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폭이 나오는 거지 주도주로 해서 끌고 가는 장세가 나와야지 1920, 30, 40, 50, 60, 70 이렇게 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도주 개념이 약간 애플을 제끼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받쳐주면서 가는 모습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죠.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뭐 근거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구조사 있어가지고 잽을 잘 날리고 있죠. 버냉키가. 같은 말을 하는데도 시장에 있어가지고 죽였다 뺐다는데 이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발이 이제 어느 선부터서는 어느 기간 넘어가서는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아직 7, 8월 달까지는 자연스럽게 자기 손안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그럼 아까 앞에 궤적에 보셔가지고 1900선 찍고 나서는 80 내지 70포인트 내지 100포인트가 조정을 받았다는 2012년 5월, 6월 장세 봐가지고 그걸 또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왜? 안 올라가니까요.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못 올라간 거 있어가지고 반대 한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미국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좋아지겠다는 일단 가능성을 보고 다음 주 한번 더 기다려보자. 1930선을 갈 수 있는 기다림을 해보자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적을 발표해도 별별로 없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밀려 있습니다. 하단 쪽에 있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굉장히 이렇게 나가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뭐 목표가 뭐 상향도 된다든지 아니면 그 상향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저기 패턴이 이렇게 상향 패턴이 나와야겠죠. 상향 패턴이. 근데 상향 패턴에서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주까지 있어가지고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1900선 뚫고 계속 나가는 모습이 나간다기보다는 1850선이라든지 다시 밀리는 어떤 걸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2012년 4, 5, 6에 있어가지고 그런 궤적을 보여줬으니까.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Q3가 느닷없이 나오고 유럽이 조용히 그냥 뭐 어떤 합의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뭐 강한 메시지라든지 그때 드라기가 약간 뭐 뻥카 비슷하게 립싱크 했는데 말로 잘 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거 넘어가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다 접고 출구 전략으로 가는 과정이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내내 말씀드리는 게 진폭을 보는 거고 1900선 이게 넘어가면은 대형주 기준에 가지고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확보해 나가자. 이걸 시작점을 보기에는 부담이 많이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뭐 5일선을 타고 가고 근데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빡빡하게 보여요. 1900선이. 이 1900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찍어드렸는데 1900선이 가면 두드러 맞고 이미 충분히 올라갈 여건들을 만들어줬는데 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 아시아권이 너무 이상합니다. 아시아권이. 대만 보시더라도 가는 차가 빠져버리죠. 갯발생해서 빠져버렸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나름대로 올라가는데 또 주춤거리죠. 그 다음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약간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부터 해갖고 실적 발표되면 겁이 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좌우지간 아시아권이 이런 양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위쪽 기대보다는 현금 확보 내지 아니면 아래쪽 하단 쪽에 또 다른 기회가 또 온다는 거를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코스로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준성 이사님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뻥카란 말은 좀 예, 자 다음 정정욱 대리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와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야 되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실적보다는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인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PNT 같은 종목들도 덩달아 좀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태양광 오늘 중국에서 관세를 좀 부과한다는 소식 때문에 OCI가 좀 급등을 하고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지만 뭐 종가에는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성 LS라든가 뭐 다른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실적과 좀 무관하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도주가 있는 가운데 그 주도주를 따라서 다른 업종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지수들을 같이 이끌어주면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이 깨졌습니다. 지금 120만 후반대에서 오늘 종가로 끝났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오다가 다시 또 어제 오늘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필두로 올라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 줘야지만이 우리 증시가 1900, 2000 이런 그 숫자를 논할 수 있지 뭐 지금 계속해서 1870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뭐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뭐 다른 업종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수가 횡보하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간다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디트로이트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단기간에 축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양적 완화 그 종료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것이 좀 해소되긴 했지만 반대로 어떻게 이제 미국의 주가가 오늘 움직일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뉴스에 움직이는 거니까 절대로 섣불리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뭐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금융지주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밑에 나오고 있죠. 2분기 순이익이 2,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가 올랐다. 이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금융지주의 회장님도 뭐 그 연봉 같은 것도 좀 낮추고 전반적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도 좀 낮추면서 좀 더 어려운 시기를 잘 대비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익 잘 나와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 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 일단 종목 선정해서 가지고 이번 코너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몇 개 이제 대표 종목들 보면 샘플로 이제 보겠는데 실적 시즌 해가지고 제일 지금 치고 나가는 게 이제 한국타이어. 오늘 한국타이어 장중에 말씀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장중 내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한국타이어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타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7조 2천억짜리인데 2분기 요 실적만 가지고도 보게 되면은 연말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1년 동안 그렇게만 벌긴 분기별로 그렇게만 벌면은 한 8천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현재 가격 7조 2천억인데 이게 8조 원도 가도 퍼가 10여 돈 괜찮은 저퍼 이제 적정 평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땡기고 하는 건데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대치 해가지고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죠. 요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소에 많지가 않죠. 요런 종목들이. 가다가도 이제 NHN 꼴로 가게 되면은, 잠깐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NHN인데, NHN 5월달까지 패턴 나오는 거죠. 이게. 5월달까지 쭉 요 패턴이 이제 지금 한국타이어 가는 코스인데, 요 패턴으로 가게 되면 맛이 간다고 해야죠. 근데 요 코스 가기 전까지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일단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원 찍고 5만 5천 원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제 궤적이 나오겠죠. 앞뒤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위권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걸 LG유플러스하고 SK텔레콤에서 여러분들 제가 충분히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매매해도 괜찮은 거죠.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좀 안 좋은 쪽을 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아까도 언급해드렸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요치를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해가지고 나갔어야죠. 이렇게 이게 나갔어야죠. 뚫고 나갔어야죠. 근데 밀립니까? 안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보시면은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거를 저점에서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 구간을 공략을 하기 전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자에 있어가지고는 전자 쪽이 삼성전자가 안 좋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120만원 초반, 125만원에 요 구간에서 120만 초반 사가지고 다시 130만원 내지 요 구간을 또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왜?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 LG는 다릅니다. 이번에 실적이 살짝 미끄러진 거지 박살이 난 게 아니에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살짝 미끄러질 것 같은데 박살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막 좋다 하는 그 기대감에 죽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고점 150만원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지고 다음 주에 그냥 100포인트라든지 50포인트 조정폭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도로 빠지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 SK 하이닉스보다는 120만원 초반에서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는 거죠. 분할로 가는 거죠. 분할로 계속 분할로 사는 거죠. 적어도 125 이상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IT 있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대리인 산업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걱정이 돼요. 작년에 이제 1분기 때 GS건설이 박살이 나면서 지금 GS건설 27,000원대인데 박살이 나면서 이렇게 박살이 나서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대리인사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요거는 거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의외로 그냥 GS건설랑 다르게 실적이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다시 또 내려가고 있어요. 요런 패턴들 모양들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 삼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런 패턴 보이는 종목들은 중국에 밀접하게 관련된 거 요런 것들은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요 아래 구간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모르겠지만 요런 어정쩡한 구간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빠질 때는 불안하고 이런 구간이 있는 거죠. 요런 종목은 아직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좀 인내가 좀 많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섣불리 지금부터 이제 매집을 해볼까 하는 것도 감히 권하지도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는데 CJ ENM이라는 게 있습니다. CJ ENM인데 차라리 시가총액이 1조 넘어가는 종목에서 요런 패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면은 몇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보시면 요런 패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니까. 네, 이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기금 매수 종목에 주목을 하자고요. 네, 지난주에도 연기금 매수 종목에 좀 주목하자고 했는데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수를 이끌어주지 않는 시장에서 연기금 자금 지수 방어하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 매수 흐름을 보면 올 한 달 동안에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5,800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우리 거래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거는 투신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지금 연기금이라고 좀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들이 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LG화학을 제일 많이 매수했는데 LG화학도 저점 찍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LG화학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좀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었는데 7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아까 조준선 이사님 말씀하셨던 CJ ENM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고 SK 브론드밴드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종목도 좀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성격이 자금이 연기금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거기에 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조이사님, 호텔신라요. 네, 호텔신라는 2분기는 별별 없는데 앞으로 3분기, 4분기, 내년 분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팍 좋아집니다. 팍 좋아져가지고 실제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 고점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 65,000원 선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주는 게 65,000원 선인데 65,000원 기준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 한국타이어,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 다음에 호텔신라 이 아래 지그재그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 우리가 이 아래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여러 번은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은.
근데 첫 번째 이제 시도 내려오게 되면은 요 65,000원과 요 아래쪽 구간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 사가지고 다시 또 7만원 부근 69,000원에서 때리더라도 괜찮은 거죠. 이걸 지그재그로 앞으로 좀 해보자. 그 말씀드리고, 대신에 6만원 이상 깨지면은, 6만원 이상 깨지게 되면은 리스크 살려겠죠. 손절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반기 장세에서는. 요 안에서는, 이에서는 지그재그 매매 폭이 있어가지고 요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적당히 하시면 좋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KG 이니시스요. 저희 KG 이니시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87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1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는 1분기 매출액 61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6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89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0억 원이 예상되고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 630억 원, 영업이익이 56억 원으로 역시나 이번 분기도 좀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결제 시장이 이니시스를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결제를 예전에는 대부분을 인터넷으로만 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로 결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큰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다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시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 19,350원을 찍고 나서 지금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만약 밑으로 떨어져서 1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좀 손절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런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한 19,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난주 추천 종목들입니다. 조이사님의 삼성화재는 매수가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코스로 해가지고는 지수 밀릴 때 이건 반대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올라갈 땐 빠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급하게 사신 분들은 제가 23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23만 2천 원 찍었는데 이제 매수 관점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도 관점도 보시고 그럼 밀리게 된다 하게 되면은 사더라도 23만 원 이하 요 구간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요 구간을. 이거 패턴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밀리게 되면 요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지 요 어정쩡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다. 요 어정쩡 구간은 다음 주 이제 반등 코스로 봐야지 밀리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23만 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또 단기적으로 전략하는 지그재그 파동을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대리님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손절가 터치입니다. 네, 일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손절가 부근에 도달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 36,000원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오늘까지 종가 36,300원에 끝났는데요. 일단 36,000원을 깨지 않고 지금 지탱을 해준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서 관심 있게 봐도 되는데 36,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관심을 잠깐 꺼두시고 지금 LED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기 때문에 사파이어에 대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이렉터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터 전략 조준성 이사, 정종욱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가 잘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장 여러분께서 어떻게 마무리하는데 좀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또 이벤트들이 나오고 보면은 다음 주 증시는 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오늘장 내일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